반갑습니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장착시켜주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양쪽에 막 무기를 지금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큰 파도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과연 이제 내년도에 우리한테 닥쳐올 저 큰 웨이브가 뭘까를 찾아보려고 했고요. 이거를 어떤 이론이나 뭐 그런 쪽에서 찾아보기보다는 그동안 크레듀에서 약 120만 명 정도의 학습자들 그리고 12,000여 개 정도의 과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1년에.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 3년 정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봤더니 436만 명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 큰 웨이브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웨이브에 대한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송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저성장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군사를 빼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러닝 디톡스라는 이름으로도 그걸 정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할 텐데 맨 먼저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올해 경영전략 수립하실 때 그 리포트에 쓸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실 때 야, 동종업계는 어떻게 하고 있니? 혹은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쓰시라고 지금 데이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0여 개 전체 이제 14,000여 개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중에서 12,000개의 콘텐츠가 계속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평균. 그다음에 이제 과거 3년 동안을 봤더니 어떤 해는 116만 명이 신청을 해서 듣고 있고 또 어떤 해는 160만 명이 듣고 있고 올해 작년에 봤더니 그게 120만 명이라서 평균은 120만 명으로 놓고 있고요. 월 평균 약 6만 명이 입가해서 과정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그 대한상위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는 1000대 기업 대비 저희 전체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해봤더니 1000대 기업군에 속하는 회사에 속한 학습자들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33%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1000대 기업에는 주로 97%가 대기업군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속해 있고 나머지가 약 3%의 중소기업이 거기 속해 있다고 그러고요. 그중에 우리 B그룹에 속하는 그 멤버들은 약 10%가 공공과 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실 때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중에 60% 이상이 제조업군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조직이 제조업이냐, 뭐 서비스냐, 유통이냐, 금융이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제시하는 데이터를 여러분 해석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이거를 크레듀가 갖고 있는 역량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이제 그 역량 모델이 현재의 이제 경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다시 쭉 개편을 한 결과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뭐 기반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뭐 글로벌 역량 이런 건 여러분 회사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제 통섭이랑 일과 삶의 질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게 돼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 역량 안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바깥으로 빼내서 역량 효소라는 그런 개념을 여기다가 투영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4가지 기반을 두고서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다가 이제 DNA의 메타포를 썼더니 나름 이런 방식의 역량 모델이 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게 각진 역량 모델들 있잖아요. 지붕도 있고 그것과는 달리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오고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포멀 러닝과 인포멀 러닝이 워크플레이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고 하나하나마다 여기는 이제 기반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글로벌 역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선 구조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댑티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응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셔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그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디센트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과만을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품격까지도 추구하는 직장인이라면 갖춰야 될 역량 모델이 이렇게
효소의 개념까지 넣어줘서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영양 모델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이걸 집어넣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계속적으로 우리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가서 보면 자, 기반 역량은 보시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렇게 19%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과정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기반 역량이라고 하면 직무나 뭐 직급이나 상관없이 모두한테 필요로 하는 역량이거든요.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등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죠. 대신에 리더십 역량은 미진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글로벌 역량은 사실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이렇게 꺾은 선을 그리다가 올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까 그 임원들의 클릭한 걸 보면은 뭐 중국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거, 영어와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콘텐츠들도 여기서 이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한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직무 역량 부분에서 다른 역량 대비 급격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120만 명의 데이터 중에서는 이 기반 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역량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직무 역량이 다른 역량 대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역량이 지난 3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의 모습일 텐데 내년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계속 저성장기가 계속 될 거라는 추세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아까 기반 역량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 인문학, 창의창조, 행복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이해라는 부분은 거의 뭐 3, 4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CEO들 클릭한 것들도 보면은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쪽에서 보면 사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포럼에 참석해서 이제 저의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신 분이시라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소위 MBA 지식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까지 상당한 우려를 제가 표명을 했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15년이 되면서 40%의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서 정말 HRD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이 직무 쪽에 산업 전문, 특히 제조 분야에 있어서 산업 전문 영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층 리더십에서도 보면은 과거에는 뭐 성과 관리나 문제 해결이나 특정한 리더십 영역에 이 수강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계층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패키지화된 과정들에 대한 수강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회사가 교육의 투자를, 교육비의 투자를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인 거죠. 이게 그냥 수강 많이 하고 있더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수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교육비 투자가 뭐 이런 방식으로 더 집중되고 있지 않는가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그룹과 B그룹의 비교를 보시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A그룹이 아까 10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숫자 중에 67%에 해당이 되는데 기반 역량은 떨어지고 있고 이 나머지 리더십 역량, 글로벌 역량 전문 직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까 33%에 해당되는 B그룹은 기반 역량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 아직 해석을 못하겠어요. 아마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그동안 기반 역량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있죠. 13에서 11년에서 12년 올 때 13년으로 올라갈 때 기반 역량이 올라가다가 이제 그 기반이 잡혔으니까 좀 더 뭐 직무 쪽에다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33%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그런 쪽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여기 올라가 있는 것들이 점점 떨어져 있는 걸 보면은 기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이쪽에서 1000대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봤더니 과거에 기반 역량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혹시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업마다 좀 속성이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혹시 여러분 자기가 속한 회사군이
서비스냐 유통이냐 중건설 제조 금융 공공이냐에 따라서 동종업계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갖다 넣어봤는데요. 공공 분야하고 금융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습자 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이제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이 저성장기이고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세리 CEO 콘텐츠에 대해서 CEO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11년부터 15년 사이에 가장 많이 클릭한 콘텐츠들을 분석을 해본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노재범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 자기성찰이라는 거 과거에 없었는데 이게 2위로 올라와 있고요. 역시 그 저성장기에 반영을 잘해서 위기 극복이 1위에 등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더 놀라운 건 자기성찰이 1위로 가 있어요. 아마도 위기 극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도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CEO들께서 성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많이 클릭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상무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동기부여, 혁신,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 키워드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여기다 꺼내놓는가? CEO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교육 담당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경영전략 수립하실 때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CEO의 자기관리 키워드가 인간미나 힐링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조직관리 키워드는 뭐 창의,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있고요. 대환경 키워드가 글로벌, 혁신, 신사업 등에 있어요. 이 얘기는 여전히 우리가 교육 전략을 수립할 때 경영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우리 세리 CEO 회원들의 그 관심 분야가 대외 환경에 대한 관심 분야가 전년도의 관심 분야가 그 차년도에 1월 달에 주요 기업 신년사 키워드로 다 오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대외 환경에서의 관심 분야가 아까 글로벌 혁신 신사업 등이었잖아요. 아마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 내년도 그 신년사에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경영전략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그 120만 명의 데이터와 더불어 저희가 그동안 고객과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들이 약 1000여 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걸 다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이제 이 2016년에 워크플레이스 러닝에 영향을 미칠 이 거대한 파도 같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이제 해서 5가지 트렌드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해봤더니 여기 디톡스라는 말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디톡스는 이게 Detox of Learning by Bite-sized Learning. Bite-sized Learning 소위 이제 한입 크기의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에 공이 다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적용될 때는 우리가 이거를 한입 크기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오프라인에 적용할 때는 그냥 한입 크기 학습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교육비 환급 제도에 맞물려서 과거에 이 환급 과정으로 많이 신청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학습하기 편리하고 부담이 없는 비환급 과정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레이스 러닝이 지금 추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지만 짧고 핵심적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 바쁘기 때문에 아마 선호도가 증가를 하겠죠. 집합교육의 시간이 축소가 되고 아까 우리 세리 CEO가 7분 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10분 내외의 한입 크기 온라인 콘텐츠가 더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꼭 그 한입 크기 콘텐츠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밖에서 이미 나와 있는 기성품 교육을 그대로 도입하면 우리 조직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HRD 업계를 폭풍처럼 휩쓸고 있는 한입 크기 러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근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짝 찾아봤는데요. 한입 크기 학습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촤크 한 덩어리로 툭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의미가 신속하게 파악이 되고
우리가 어떤 걸 붙이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분 이내에 이 콘텐츠가 점점 많은 수요가 있게 되고 거의 한 3년 전에도 교육 담당자들이 예측한 거에 따르면 대다수가 우리 직원들은 짧은 한 입 크기 콘텐츠를 원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입 크기 유용한 콘텐츠를 찾을까?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가 심리적인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우리 강사들도 그렇고 우리 일러닝 콘텐츠도 그렇고 사실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는 지루함과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 한 입 크기 콘텐츠는 그 지루함에 해독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90분 이상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짧고 분명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 소비하는 데 동기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멘털 번아웃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졸리고 뭐 지루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한 입 크기 콘텐츠를 통해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과제에 20분 이상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10분 이내 7분 정도의 콘텐츠에 몰입을 해서 그거를 나의 것으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소위 에너지의 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리적 현상 중에 하나로서. 그래서 이제 20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거를 주의 집중하는 시간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2, 3분이 경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1시 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에너지 흐름이 지금 요 바닥에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졸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하고 어른들 차이가 뭐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콘텐츠가 왜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감각 기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작동 기억을 포함한 단기 기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장기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 워킹 메모리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줘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걸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입 크기 콘텐츠는 바로 장기 기억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에 딱 어울리는 게 바로 한 입 크기 학습이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우리 클립 얘기도 하시고 뭐 퍼포먼스 소프트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한 입 크기의 컨텐츠가 바로 그 just in time 서포트를 제공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는 숱한 그 여기 보면 풍부한 정보가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 여유 시간에 학습하고 관심 있는 걸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입 크기 컨텐츠가 이따만큼 긴 것들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우리의 데이터로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환급, 비환급 얘기를 했죠. 거의 이게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에는 환급 과정이 50% 이상의 환급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환급 과정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때는 교육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뭐 학습 효과는 저리 제쳐두고 환급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셨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실리를 찾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비환급 과정의 67%는 다 직무에 관련된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그 앞에서 보여지듯이 직무 역량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함께 연동이 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리CEO가 아까 10분 이내에 한입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그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세리CEO 맞춤 서비스가 아주 이제 가파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선택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고객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일러닝 과정들이 보통 25분, 30분짜리가 뭐 16차씩 막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 10분짜리 컨텐츠들을 다 모아서 만든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 주로 이제 인사이트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 입 크기 컨텐츠가 전형적인 일러닝 과정들에 대비 우리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학 인사이트라는 거하고 MBA 인사이트 과정의 요 증가폭이 여기 평균적인 요 증가폭 대비 굉장히 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한 입 크기 컨텐츠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맞춤형 컨텐츠 과정 개발이 약 80건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7차시 평균적으로 한 과정당 7차시 분량의 콘텐츠 개발이 점점 줄어서 올해는요 한 차시의 과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한 차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서비스 매뉴얼, 제품 교육 이런 것들은 이 한 차시 분량의 콘텐츠로 이렇게 니즈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어 집합 과정이 있는데 인텐시브하게 전일제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올해는 전일제가 반일제로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러닝 디톡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한입 크기만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짧은 시간에 더 높은 그 효과를 내라라는 이 저성장기의 그 기조랑 함께 가고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케이 트렌드가 이런데 뭐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조직에서 HRD에 군사를 뺄 만한 디톡스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지 고민을 하시고 2016년도 전략에다가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디톡스의 두 번째 트렌드가 인듀어런스는 견디어내는 거잖아요. 이 저성장기에 조직들이 견디어내고 있는 방식 중에 큰 흐름이 현장의 전문성 강화였다. 그래서 이제 기반 역량 쪽보다는 현장의 업무 성과 향상에 직결이 되는 직무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사내 강사 양성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현장의 노하우가 조직 내에 전수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요. 여러분 안전 환경에 대한 컨텐츠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것들, 사실 이 외국어도요. 예전에는 그냥 외국어 과정 이래서 딱 놓고 외부 그냥 아웃소싱 딱 맡기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체계까지도 수립하고 있는 추세가 가고 있고, 여기 지금 빠져있네요. 그 주재원들에 대한 직무 분석까지도 해 나가는 쪽으로 점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체계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 그러면 외부 전문 교수님들 많이 찾잖아요. 근데 여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된 현장 고수들, 그들의 성공 프랙티스가 담겨있는 컨텐츠 선택이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저 올해 꺼내놓은 이 현장 고수들의 컨텐츠가 다른 컨텐츠들의 증가 이게 곡선과는 달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이론이나 뭐 추상적인 얘기보다 그리고 답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실제 현장에서의 그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직무 역량이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거랑 대비해서. 이 중에 이제 우리 사회적인 큰 이슈가 또한 안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네이버인가요? 구글인가요? 그 흐름과 우리 회사에서 안전 환경에 대한 컨텐츠 수강의 흐름이 함께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거 제가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어도요. 그냥 아는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그런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이제 그 말하기에 대한 대명사는 여러분 오픽이잖아요. 평가가. 오픽과 관련된 컨텐츠 수강수, 그 다음에 다른 일반 회화 과정에서 이제 말하기 듣기 쪽에 대한 컨텐츠가 특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알고 뭐 문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가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아까 우리 CEO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중국어와 관련된 입가 현황이 특히 이제 제조 부문에서 이렇게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지만 과연 우리 회사는 여러분 회사의 이제 각 부문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 회사의 현장 고수가 과연 누구일지, 그들의 노하우가 회사 내에 제대로 축적되고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도 반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가 T인데요. 디톡스의 T인데 이게 테이킹 케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케어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미 우리 회사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공격받기도 하고 더불어 우울도 해지고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존감 팍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한번 보듬어 보자라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아니라
인사 혹은 노사 차원에서의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HRM과 HRD가 함께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드가 지난 상반기 동안은요,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힐링을 연구를 해서 힐링에 대한 정의도 해보고 과연 이게 뭘 것이냐, 이걸 과연 HRD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영역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제 프로세스도 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큰 소득은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바닥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적인 상태, 정신건강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이 기저에 흐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 우리 소위 퍼포먼스 컨설팅의 요소 중에 하나 맨 아래에다가 저희가 정신건강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걸 좀 추가시켰고, 아까 그 송영수 교수님이 애찰 얘기하셨잖아요. 사랑 애자.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세리 CEO에서의 중요한 그 CEO들의 관심 주제도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맥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임직원들이요, 충분한 회사에서의 지원과 대처가 함께 따라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충 상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온전한 개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를 하시고, 저희도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 라인업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문학이 굉장히 높은 클릭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해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찾아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해주는 도구도 역할을 하지만 경영의 측면에서 인문학이 이게 힐링 인문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까 노상무님 말씀 쪽에 왜 이걸 듣느냐? 자기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을 이 개인의 삶의 질 속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과 행복 경영이라는 측면, 힐링이라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CEO들의 관심 주제와도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서비스 업종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만 살펴봤는데 이렇게 검색 지수하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힐링 분야 수강 인원의 증가가 함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경영을 더 잘하기 위한, 창의와 혁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볼 것이냐,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힐링해주고 자기를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것이냐,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의 이 전체적인 트렌드 속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가도 보지만 먼저 교육 담당자로서의 나의 정서 상태, 나의 정신건강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조직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직원들의 정서적 고충의 상태를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HRD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한번 내년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톡스의 O입니다. 모바일 러닝에 대한 얘기가 앞서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ordinariness예요. 완전히 평범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년 전에 처음으로 모바일 러닝 콘텐츠를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말 가파른 성장을 해서 이제 일상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짬날 때마다 다 공부하고 있고, 이제는 모바일 러닝을 넘어서서 모바일 어세스먼트, 모바일 평가까지 다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파란색이 바로 그 비중이거든요. 지금 15년, 14년 이렇게 쭉쭉 늘어서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들이 모바일 러닝을 수강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를 이제 분야별로 봤더니 놀라운 게 공공, 금융, 제조 분야는 일러닝이 모바일보다 여전히 많고요. 서비스 업종에서 모바일이 일러닝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쪽에 모바일 러닝을 많이 듣느냐? 여기 전문 직무 영역이 50% 이상이죠. 이게 모바일 러닝을 많이 듣고, 저희가 이거 작년 자료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 이거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1000대 과정만 뽑아서 그중에 모바일 러닝이 어디에 속해 있지라고 봤을 때는 외국어 영역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모바일 러닝을 깊이 있는 학습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우리 외국어는 짧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듣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 직무 영역에서도 모바일 러닝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시간대별 학습량, 이게 바로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가장 피크를 이루고 여기서 이제 모바일 러닝을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 아까 우리 임원들 데이터를 봤더니 점심시간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취침 전 시간까지도 모바일 러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일별로도 보면 물론 평일이 가장 많죠. 근데 사실 주말, 토요일은 조금 떨어졌다가 일요일 되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거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잠자기 전까지 공부하고 일요일부터 다시 또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이렇고 우리 회사가 제공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이 어떤가를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모바일 러닝이 이렇게 학습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서포트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내년도 전략에다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X입니다. X는 엑설런스의 X예요. 이런 전체적인 저성장 기조와 우리 학습자들의 이런 트렌드 속에서 교육부서가 환골탈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 교수님이 10개, CEO가 던지는 10개의 질문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트렌드 속에서는 답들이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서 아까 이제 그 HRD의 뭐 액티브 이노셔 얘기를 했잖아요. 타성에 젖은 우리 HRD가 이 아기자기한 리폼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자기한 리폼 활동을 저희가 또 크게 4가지 차원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러닝 어널리틱스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일러닝에 대한 효과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요구하는 그런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니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해왔던 우리의 역량 모델을 리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단 도구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한입 크기의 컨텐츠들, 지식들이 많아지면서 큐레이션에 대한 니즈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러닝 플랫폼으로서는 그거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러닝 플랫폼으로 교체하고 있는 등 교육부서의 리폼 활동이 많아지는데, 왜 리폼이냐? 여러분, 리폼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는 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1년 내내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의 리폼이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여러분 맘만 먹으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 좀 잡수시라고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교육 요구 분석을 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우리 교육부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송영수 교수님 아까 말씀들 중에 밑에 있는 것들은 아웃소싱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부분적인 아웃소싱 하던 거에서 이제는 토탈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 교육 부문이 뭐 사업장별로 이렇게 사부별로 막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 폐합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직무 분야의 교육 체계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되는 거, 포멀, 인포멀 러닝이 통합되는 그런 통합 플랫폼 교체되고 있는 중이 있고요. 평가 방식도 스마트화되고 있고, 아까 이제 전통적인 HRD 영역을 넘어서서 힐링 HRD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게 플랫폼이 그걸 다 받쳐줘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 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제공받을 수 있냐. 일단 right device, 이게 PC일 수도 있고 탭일 수도 있고 그냥 스마트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아주 적합한 디바이스에서 적합한 포맷으로, 이제 10분짜리 컨텐츠도 있죠. 1시간짜리도 있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학습자가 자기한테 맞는 적합한 포맷으로, 적합한 양으로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직원의 손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지도 마시고요. 필요한 사람만 그걸 쓸 수 있도록 적합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육부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새로운 통합 러닝 플랫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 회사는 혹시 교육부서가 타성에 젖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리폼하는 노력을 내년도 경영 전략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엣지 있는 교육 담당자라면 디톡스에 맞는 이런 솔루션들을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트렌드만 쫓아가다 보면 HRD가 해야 될 진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래서 제대로 하는 HRD, Right HRD 이 네 가지 S로 여러분께 공유를 했었는데요. 예, 전략적 부분, 체계적인 부분, 체제적인 부분, 직접적인 부분이 작년에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공유한 이 내용인데 전략적이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다 교육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 거죠.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걸 찾아서 교육으로 만들어내는 거 있고 두 번째 이 체계적인 부분은 그냥 교육만 하면 알아서 현장에서 성과가 나겠지가 아니라 그거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과 나오기를 우연에 맡기지 말고. 그 다음에 체제적이란 얘기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까 70, 20, 10 얘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그림이요. 요 10에서 20%가 포멀 러닝이고 요 8, 90%가 다 인포멀 러닝이거든요. 요 인포멀 러닝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 S가 이게 인건비가 교육 인수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어떤 과정을 했고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로 HRD의 가치를 보여주고 경영의 언어로 소통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환경 변화가 이렇게 아까 개인의 삶의 질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힐링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딩 한다는 건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치유적인 HRD까지 넣어서 이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거를 온전한 상태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힐링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 부분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우리 이거 작년에 여기서 다 해봤거든요. 포를. 그래서 대한민국의 HRD의 교육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 회사가 얼마나 HRD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치가 작년에 제시가 되었고 지금 이거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만약 여러분 지금 현재 약 400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400개 기업보다는 좀 적겠네요. 400명의 교육 담당자들이 현재 HRD 수준을 여기다가 놓고 이걸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면 HRD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 HR 리더스 클럽 지금 다 열어보세요. 그 모바일 폰을 딱 꺼내시고요. HR 리더스 클럽 앱을 딱 열어보세요. 그럼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다 보이세요? 그럼 여기에 제 사진 밑에 있는 오른쪽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여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5가지 S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는 건데 이거 완전히 셀프 어세스먼트예요. 객관적이지 않아. 여러분의 인식을 여기다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러면 5점을 체크하시고 형편없이 못하고 있다 그러면 1점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맨 아래 가면 참여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참여해야 우리나라 전체 HRD의 단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고 다 하셨으면 참여하기 누르시고 잠깐 내려놔 주시면 제가 다음으로 진척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 하셨죠? 아직 안 하신 분 계세요? 네.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응? 100명밖에 아직 안 하셨네요. 여러분 중에 300명이 다 앱을 설치하셨거든요. 아직 그게 안 뜨세요? 200명? 네. 현재 200명. 300명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400분인데요. 정말 체크해 보세요. 210명 지금 참여하게 누르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줄래요?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진한 녹색이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조금 약해진 게 우리 좀 하고 있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스트래티직한 부분은 지금 9명이 우리 그런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작년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요 몇 명이냐, 41명이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세요. 이게 지금 후진한 상태네요. 그 다음에 우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40명이 체크를 해주셨네요.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죠.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의 인포멀 러닝도 제대로 잘 해보고 있어요. 이게 작년 대비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작년 대비 줄었나요?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린 직접적인 부분도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약 24명 정도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이 수딩이라는 부분은 작년에 이제 서베이가 없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해본 건데, 지금 7명이 우리 아주 치유적인 HRD 잘하고 있다 체크해 주셨고, 24명이 그래도 우린 잘하고 있는데 라고 체크를 해주셨고, 34명이 그저 그래요 이렇게 해주신 거고, 14명이 전혀 못하고 있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흐릿한 부분에 체크해 주신 분들은 내년도 경영 전략에 반영시키기 굉장히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기 총점 현황 보기 눌러줄래요? 자, 이게 여러분 아까 체크하신 건 자동으로 자기 점수가 나오잖아요. 11.9%가 잘하고 있다고 체크를 해주고 전체 합쳤을 때예요. 그 다음에 63.6%가 중간 정도예요. 그리고 24.5%가 우리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 2.8%가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48%였는데 63%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못하고 있어요가 48%였는데 24%로 줄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그룹이 여기로 올라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HRD의 리폼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계셨던 분들이 리폼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작년 대비 이것도 좋아진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HRD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올해의 우리의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 이제.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조직에서는 또 다른 이제 모습이 보일 테니까 여러분 총점이 어떤 거 같으세요? 만약에 11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요 엄청난 리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 활동을 하지만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교육 전면적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12에서 17점 이하의 점수를 가지고 계신다. 긍정적인 결과 얻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이 엑설런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가장 약한 항목들을 찾아내셔갖고 내년도 전략 수립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18점 이상, 우리 18점 이상 아까 몇 명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18% 정도 됐었나? 요분들은 실제 여러분이 한 활동들이 비즈니스의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은 부분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낮은 점수들을 찾아내서 그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어느 누구한테라도 이메일 보내시면 성실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머릿속에 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쉬는 시간이라 나중에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나가시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영업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를 데려가서 고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